여기 아까 보면은 무슨 그 계엄 포고령 얘기를 하는데요. 김용현 장관이 어쨌든 관저에 와서 대국민 담화문 작성해오고 또 포고령 만들어 왔습니다. 뭐 거의 고치지 않았습니다. 눈에 딱 띄는 통금만 제가 웃으면서 지웠고요. 이것도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도 사실 주말에 저 공주 민생 토론회와 또 계엄 선포날 있었던 키르기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 때문에 읽고 숙독해야 될 서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이라는 거는 상위법에 위반되면 그냥 그 자체가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계엄 포고령이 반나절이나 하루면은 바로 계엄이 해제될 것으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시행될 리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뭐 저 경찰에서 그 게이트 뭐 차단하는데 이거를 뭐 참조했다고 하는데, 참 이게 아무리 그래도 포고령이라는 거는 국회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관해서는 포고령에서 뭐라고 정해도 그거 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국민의힘의 90명은 아예 안 들어갔고요. 210명 중에 190명이 순식간에 들어가서 2시간도 안 돼서 들어간 시간으로 따져보면 2시간도 안 돼서 계엄 해제 190명이 표결했습니다. 또 국무회의는 뭐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게 되면 어차피 알려지게 되고, 알려지면 혼란이 야기되면 또 병력 투입을 더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력 투입을 또 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특전사가 국회 경내에서 시달리는 거 보고 좀 뭐 더 투입을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뭐 벌써 투입됐을 때 국회 저 후문 쪽에 왔는데 이미 계엄이 해제돼 가지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병력 투입 최소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7명입니다. 여기에다가 최소 4명 더하면 정족수가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바람에 못했고, 이게 뭐 사전에 국무회의 안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것도 또 소설이에요. 왜냐?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으니까 안보실장, 비서실장, 국정원장까지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다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장은 이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니까 국정원장 오라고 그런 겁니다. 미국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었고, 아까도 그 사진에 보면 이쪽만 나오니까 국무위원만 보이지만 긴 사진을 보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끝에는 경호처장도 앉아 있고요. 저 조태영 뭐 국정원장하고 다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원래 더 빨리 부르려고 했는데 총리하고 외교부 장관이 좀 하도 반대도 하고 저하고 좀 논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전화 거는 게 조금 늦어져서 시간이 좀 걸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긴급권은 대통령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헌법상 권한입니다. 그래서 실체적, 절차적 그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대통령에게 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라는 정치적, 사후적 통제만 받습니다. 자, 이게 요건에 완벽하게 맞아. 그런데 국회가 부당하게 또는 위법하게 계엄을 해제하라고 하면 해제해야 됩니다. 이게 국가 상황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국회가 그래도 해제하라고 위법부당하게 의결을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정말 이것이 뭐 처음부터 국헌문란과 내란을 획책한 거 아니면은 계엄 선포 자체는 유효한 것이고, 그리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엄 선포 이후에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 개별 행위들에 대해서 그 상당성과 책임 문제를 논하는 것은 변론입니다. 그 내란무리 세력들은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그런 선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정말 하늘이 도와서 이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이 드러나면서 이 법정에서 모든 게 다 허위 조작인 게 다 드러났습니다. 저하고 통화를 몇 번 했다. 통화한 시간, 시각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뭐 수방사 어느 참모가 들었다는 얘기, 아니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한 것이 25초, 29초, 16초, 25초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법정에 와서 증언하는 거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 시각과 시간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시고 뭐 아까 대통령의 뭐 내가 상피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뭐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 하는데 위법한 지시를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제가 전화한 시간은 경찰에서 국회의원들을 자유롭게 신원 확인하고 통과시켜주는 그 시간에만 제가 전화한 거고요. 그리고는 1시간 10분 후에 표결 들어가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월담 의원을 잡아라, 체포해라, 뭐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미친 사람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나 군이요, 나하고 뭐 내가 옛날 무슨 하나회도 아니고 내가 뭘 믿고 물론 내가 임명한 뭐 장관급, 차관급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내가 뭘 믿고 택도 아닌 것을 부탁을 하겠으며 체포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저는 김용현 장관이 그 사령관들한테도 계엄 선포를 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12월 2일 월요일 날로 예정된 감사원장 탄핵 발의가 무산되면 계엄 선포도 없는 것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지검장이 탄핵되면 그걸 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은 대단히 자기들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감사원장 탄핵만 안 하면 그냥 계엄 선포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왜냐? 준비할 게 없었거든요. 김용현 장관하고 저 사이에 그 선포문 그리고 자기가 그 계엄 매뉴얼에서 본 옛날 그 포고령 그리고 뭐 국무회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관저에 와서 얘기했지만 1시간 이상 대화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아무 준비한 게 없는데 내 마음 바뀌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감사원장 탄핵 발의 안 하면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 발의를 월요일 날 하면 화요일 날 선포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주말에 하던가 국회 회기 끝나면 하지 그랬냐. 아니 할 거면 당당하게 해야죠. 나도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계엄 선포하면 국회가 계엄 해제 하려면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해줘야지 안 하면 더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군사재판 증언을 하러 갔더니 그 판사 한 분이 묻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안 하려면 계엄 해제 할 생각이 있었냐? 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그냥 순식간에 계엄 해제가 돼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서 하루 저녁이라도 그냥 넘어갔으면 제가 계엄법 국회법 책을 왜 가져오라 그랬냐면요. 방송을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니 그래도 절차를 좀 밟읍시다. 원래는 이게 법사위도 한번 갔다가 올라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바로 표결을 하자 이렇게 되니까 국회의장은 절차를 밟자 그러고 그냥 합시다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계엄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엄 해제 선포를 하려 그러면은 국회의 그 해제 요구가 다소 절차 미비는 있지만 수용하겠다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해야 될지 그거를 좀 보려고 국방부에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했더니 국방부에는 국회법이 없는지 그 책 찾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 가서 민정수석한테 얘기를 했더니 민정수석이 금방 검토를 해갖고 와서 절차에 하자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수용하는 거로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담화문을 직접 써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네. 빨리 좀 하겠습니다. 아마 김용현 장관은 저의 그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직전 또는 직후에 국회 출동할 특전사, 수방사 또 선관위에 갈 방첩사령관에게 계엄 얘기를 아마 그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령관들은 그 전에 부하들에게 계엄과 관련한 준비나 지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첩사는 장병들이 휴가 또는 퇴근했다가 언론을 통해서 담화문을 시청하고 부대에 복귀해서 밤 12시가 돼도 간부들의 부대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수방사는 여기 특전사는 전부 간부 위주입니다. 부사관 이상이고요. 수방사는 장병하고 부사관 이상이 섞여 있는데 부사관 이상은 또 대부분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집을 해야 되는데 소집에 늦어지니까 야간 당직 근무자 위주로 소수만 편성해가지고 통상의 수도권 주요 공공시설 경비 방어 임무만 줘가지고 국회로 갔습니다. 특전사도 707 부대는 원래 헬기로 많이 이동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헬기로 훈련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 운항 승인을 수방사가 한창 안 내줘가지고 또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이렇게 각 부대 사이에도 사전에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준비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란몰이 세력들은 이런 몇 시간 계엄,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신군부가 하는 그거 뭐 영화 보셨죠? 그 뭐 영화가 사실하고 동기나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방송으로 언론에 알리고 또 사전에 준비 없이 야간 당직 근무자 소수만 데리고 하는 겁니까? 또 친위 쿠데타 한다면 선관위는 왜 갔습니까? 아니 사태를 아예 장악하고 나중에 가도 되는 거고 친위 쿠데타라고 하면 당분간 선거할 일도 없는데 선관위를 못 알아갔습니까? 선관위 보안 점검을 통해서 공정한 제도 개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선거로 구성되는 헌법기관의 국민 신뢰를 높여서 북헌을 문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북헌을 더 강화하고 헌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망상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각자 생계에 바쁘셔서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상식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도.